중요한 것은 사실 이슬람 전체에서는 여성의 정숙한 복장을 중요시합니다. 정숙하게 복장을 갖춰라. 그리고 꾸란에서는 남성에게도 정숙하게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히잡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숙한 복장을 하지 않는 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한다면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매춘으로 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형법 중에는 매춘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를 확대 해석하면 잘못하면은 히잡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매춘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도 역시 79년 전까지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여성들이 복장을 하던 곳인데 79년 이후에 여성들에게 복장이 단속이 시작되니까 모두가 순순히 다 따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마찰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복장도 더 자유롭게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에 보수적인 대통령이라고 흔히 분류하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지도 순찰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지도 순찰대는 한마디로 복장을 단속하고 풍기문란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지요. 작년만 해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차가 지도 순찰대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도 순찰대를 도덕 경찰이라고 얘기하거나 종교 경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란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지도 순찰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순찰대라는 뜻이죠. 여기 한 여성이 잡혔고요. 그 잡힌 여성이 안타깝게도 지금 차를 맡고 있는 여성의 딸이었던 겁니다. 딸이 아프다고 하면서 딸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 그리고 신문에서도 그림으로도 나왔습니다. 항의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들은 사실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벌써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히잡을 두고 저항을 시작한 것은 2017년이 본격적입니다. 그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서구에서 살면서 이란 정부의 히잡 강제 착용을 반대하고 있는 마시 알리 네자드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이란 여성들에게 이란 정부의 항의에서 매주 수요일에는 하얀 천을 두르거나 서서 정부에 항의하자. 그래서 하얀 수요일 운동을 하자고 제기한 사람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위가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온 것은 2017년 12월 27일 흔히 이란어로 페르시아어로 혁명 거리의 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여성 비다 모바헤드라는 여성입니다. 31살의 아기 엄마로 알려진 이 여성은요, 12월 27일 이란의 아주 번화가인 혁명거리의 한 좌판에 올라서요, 히잡을 막대기에 꽂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보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말이 순간적으로 나올 정도로요. 이게 본격적인 대중적 저항 운동의 시작입니다. 2017년 1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 제작이 되어서 이란의 여성 운동, 여성 해방 운동의 상징이 되었고요. 전 세계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심지어는 여성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남성들까지도 포함해서 마치 명화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속의 여성에서 히잡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전적인 의미라든지 사회적인 의미라든지 그걸 떠나서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이 히잡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대표적인 그림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마르잔 사트라피라는
이란 여성이 그린 그림인데요. 한쪽은 전통적인 히잡을 쓴 여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있는 여성의 그림을 그려놓았죠.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은 이란으로 치자면 1979년 이전의 여성이고요. 바로 이 히잡을 쓴 여성들의 모습은 79년 이후의 여성의 모습입니다. 마르잔 사트라피라는 여성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혁명 시대에 이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서양으로 망명해서 서양에서 살면서 자신의 조국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이슬람에서의 여성은요, 사실 7세기 이슬람에서 여성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립니다. 당시 여성에게는요, 상속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태동하기 직전에 당시 아랍 사회는요, 여성의 가치는 사실상 생산자로서의 가치 외에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획기적인 사건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어린 아이, 여성 딸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던 관습을 비판하고 없앱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딸아이가 많으면 전쟁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부족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 그러한 폐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슬람에서는 금지시킵니다. 두 번째로, 상속을 받지 못한 여성에게 상속권을 줍니다. 남성의 반입니다. 남성의 반이라서 그거를 두고 거봐, 그거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여성의 권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서양 세계에서도요, 18세기 이전에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외교관 부인들이 오스만 튀르키예에 와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바로 여성의 상속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7세기에 여성에게 상속권을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슬람 속에서의 여성은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슬림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주었는데, 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랍 사람들이, 즉 예언자 이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늘 지키고 있던 가부장적인 문화에 젖어서 그 가르침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이슬람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무슬림 여성에게 자유가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표본으로 삼는 여성은요, 현대 무슬림 여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슬람의 여성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슬람에서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가치를 늘 강조했던 파테메 메르니스라는 모로코 학자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학자는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무슬림 여성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슬람을 그렇게 해석한 가부장적인 사회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잡은 그런 문제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꾸란에서는 머리를 가리란 말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5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총리 부인과 왕비를 비롯해서 고관 대작대 여성들이 히잡을 벗습니다. 이미 1928년에 벗어서 한번 큰 사단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아니나 다를까 당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슬람의 가치에 벗어난다면서 총리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이 편지를 받은 총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꾸란에서 이걸 반드시 써야 된다는 구절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거를 고치겠습니다. 결론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라는 테헤란에 있는 자유의 탑에서 그 앞에서 히잡을 벗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히잡은 과연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히잡을 벗는 것만이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면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써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히잡을 두고 히잡에서 자유를 찾는 무슬림 여성이 있는가 하면 히잡을 벗고 자유를 찾은 여성이 있습니다. 즉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무슬림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히잡의 위치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란에서는 지금 히잡을 벗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튀르키예에서는 히잡을 벗어도 되고 써도 됩니다. 또 이집트에 가보시면 이집트에서는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히잡을 쓴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교육기관인 알-아즈하르에서는 기숙사나 수업 시간에 전통적인 히잡 복장을 하고 들어온 것을 2009년에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히잡은 무슬림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히잡을 강제로 씌우는 것도 문제지만 강제로 벗기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히잡을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벗을 수 있고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20세기 이래 히잡은 전 근대와 근대, 전통과 개혁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집트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 히잡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머리를 가리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꾸란에 없기 때문에 히잡은 가부장적인 후대 무슬림 남성 중심 사회의 종교적 해석에 바탕을 두었을 뿐 이슬람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히잡이 이슬람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대결이라는 근대 대결 구조를 넘어서서 강요와 자유라는 대결 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히잡을 벗으려면 서양으로 가라는 비아냥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나라 이란에서 히잡을 벗고 다니겠다고 맞서는 여성의 당당한 자세에서 급변하는 무슬림 세계의 단면을 봅니다.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존중하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여성 스스로 히잡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